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재무상태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읽어드릴 재무상태표는요, 신일전자입니다.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이 신일전자를 5월달에 사가지고 6월달 7월달에 팔았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신일전자 재무상태표가 어쩐지 궁금하다. 이거 들고 있어도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신일전자 재무상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일전자 지금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요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정말 이거 만드는데 그냥 재무상태표 열어가지고 너무 숫자도 작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보는 사람들도 짜증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 피와 땀이 이게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실수도 할 수가 있고요. 제 계산으로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또 산출을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홈트레이딩하고 보면요, 좀 비교를 해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기준으로 보고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제 기준이에요. 내 맘대로라는 얘기죠.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고 해서 저를 욕할 것도 없고요. 주식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재무상태표가 과거에 잘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산출을 하고 미래의 이걸 기준으로 기대 수익을 창출을 해 나간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요. 어떤 시장입니까? 재무 볼 필요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개미들이 돈을 짊어지고 싸질머지고 지금 대기를 하다 보니까요, 지수도 지금 2400선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수는 2400선 와 있는데 신일전자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빌빌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 내 주식은 왜 안 가냐 기다리시는 분들,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이걸 지금 가기 위해서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겨울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신일전자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됐던 신일전자는 여름 테마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선풍기고요. 그죠? 그러고 이번에 여름에는요, 뭐가 히트쳤습니까? 파세코가 히트쳤지 않습니까? 그죠? 홈쇼핑에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면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세코가 날아다녔습니다. 여기에 신일전자도 창문형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찌되었던 여름 테마다 보니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조금 늦게 타신 분들, 여름을 대비를 해서 한 7월달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 6월달 특히 6월달 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여름 테마는요, 5월달 들어가서 6월 초에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제로 소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타가지고 물려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신일전자가 다시 가기 위해서 이제 겨울을 기다려야 되는데, 겨울에 뭐가 있습니까? 히타들 있잖아요. 히타 있고 여러가지 몇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제가 가전제품 진공청소기나 가습기라든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믹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재무상태표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신일전자가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들여다보게 됐는데, 근데 좀 특이한 걸 봤어요. 펫 전자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런 게 과연 팔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매출을 가지고 오나? 저는 펫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이 펫, 나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목욕기. 저는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요, 강아지를 그냥 샤워 꼭지를 이렇게 시켰지. 이거를 애기 다루듯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강아지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던데, 제가 안 보고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요런 제품들이, 상시 제품들은 저는 매출이 크게 일어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일전자는 재무상태표를 읽어보면요,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요, 여름 한철이다. 평생 이 회사는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한다. 그럼 그 박스권이 어디냐? 그럼 저쯤에 잡아서 고쯤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일전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본금은요, 3,500억이고요. 3,550억. 발행 주식 수는요, 7,100만 주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1,720원. 시가총액은 1222억 원이네요. 자, 유통 발행 수는요, 5,900만 주고요. 유통 발행 비율은 83%입니다. 1일 거래량은요, 100만 주고요. 1일 회전율은요, 1.75%. 거의 뭐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거래량이다. 1거래량이 있어야 수급이 있어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연료가 필요하다. 그럼 주식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오는 건 뭐다? 수급이다. 그 수급이 없으면 절대 가지를 못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수급 체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될 상태냐? 상태가 아니죠. 지금은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존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주가 지수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개인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오니까 외인들, 기관들 파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악재가 터지는 것들이나 밀어내지 그 외에는 크게 밀어내질 못합니다. 악재가 터지더라도요, 외인들, 기관들이요 그렇게 밀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주워 담아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안 간 것들은요, 소외주들이죠. 그죠? 요즘은요, 상승 여력,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금 계속 행보 중입니다.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 조정을 받고 있느냐? 너무 상승분이 크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가는 놈이 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미들도 다 알잖아요. 저도 물론 개미지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담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금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느냐? 강세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면요. 요즘은요. 정말 듣보잡들이 많이 갑니다. 이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묻지마식으로 갑니다. 이 신일전자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도 우회됐던 겨울이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겨울 테마주들을 보면요. 그러면 이 신일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들이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겨울 테마들 중에서 지금 가야 되는 것들은요. 뭐니 해도 보일러줍니다. 요번에 찌라시 간 게 나왔죠. 요번에 친환경 보일러가 아니면 판매를 못하게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들이 뭐예요? 히타잖아요. 히타. 이 히타들이 큰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제가 신일전자를 들여다보니까요. 겨울 매출이요. 적자예요. 오로지 여름 영업이익으로 한 해를 먹고 사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크게 상승할 여력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바닥권을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앉아서 깔고 기다리실 분은 깔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회전량은 너무 적다. 자, 이 회사 자사주는요 176만 주를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과거부터 먼저 볼게요.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과거 재무자료를 보면요, 과거 재무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과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떻게 증감을 해왔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매출액 17년도에 1,400억을 했습니다. 18년도에 1,600억을 했는데 이거 좀 늘었죠.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2019년도에 꼬꾸라졌어요. 다시 그 전년도로 2017년도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017년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전년도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이 늘은 거는요, 아마 부채가 늘었을 겁니다. 자, 부채가 늘었죠. 자, 왜? 매출액이 돌아갔는데 총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늘 이유는 부채밖에 없습니다. 자기자본 부채가, 자,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567억을 했고요. 2018년도에 660 늘었습니다. 그죠? 2019년도에 자기자본은 오히려 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재무과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냥 평균적이다. 평균적으로 크게 급등락이 없다.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현재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자, 현재 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요. 최근래의 상반기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비교는 전년도 상반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상반기의 총자산이 총 1,00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1,4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20억 원으로 상반기 때 늘어난 이유는요, 아무래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늘어났다라고 하면 부채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지금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많이 늘었네요. 유동자산 60%가 늘었습니다. 자, 총자산 42% 늘었고요. 유동자산 60% 늘었고, 비유동자산도 9%가 늘었습니다. 자산들은 다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32%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71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전년도 상반기에는 300억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32%가 늘었고요. 여기에 특히 많이 늘은 게 유동부채가 많이 늘었네요. 현금성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이쪽으로 됐겠죠. 자, 714억 정도가 늘었고요. 100%가 늘었습니다. 자기자본이 35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늘었고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요, 이 이익률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5%가 늘었고요. 280억 했네요. 이익잉여금이 280억이었고 전년도 반기에는 250억이었습니다. 15% 늘었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3%가 늘었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줄어드는 게 좋아요.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본과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과 부채 총계, 요거는 총자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42% 똑같습니다. 증가를 했고요.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부채가 늘어난 게 이자 비용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이고요. 이자 비용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부채가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났지? 아무리 뜯어봐도요, 이자 비용은 1,4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의심할 필요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물론 손을 댔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요거는요, 나중에 요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오질 않는데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게 사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출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420억이에요. 매출채권이 이게 영업 구조가 그런 거예요. 영업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매출채권 요거는 포괄손익이랑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찌되었던 121% 증가를 했습니다. 자, 포괄손익 보겠습니다. 매출액은요, 지금 현재 2020년 반기에 870억을 했고요. 2019년도에 680억을 했는데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도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영업활동이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2018년도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7, 8월 달 매출이 기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7, 8월달 매출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가장 매출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인데 2달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기, 나머지 반기가 이 2달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물론 지금 10월달, 11월달 되면 3분기가 지금 3분기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분기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오겠는데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2018년도 매출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매출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2019년도보다 한 400억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을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원가는 지금 매출 원가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27%의 지금 현재 증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이익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이익은 이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65억인데 여기에는 2019년도는 2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이유들 나가는 돈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들쑥날쑥한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기타 영업의 비용은요, 요것도 줄어들었어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지 좋은데, 이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출은 좋아요. 제가 이게 흑자도산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매출액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좋은데 뭐가 안 좋?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럼 이거 이상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흑자도산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흑자도산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회사가 흑자도산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영업 구조가 그래요. 왜? 지금 현재 매출 채권이 420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출하를 했는데 그 출하받아가지고 도매상들이 여신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신거래가 한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요, 이 도매상들이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이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이 회사가 지급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도매상들에 나가는 매출채권 회수율이요 나쁘질 않습니다. 제가 왜 나쁘지 않냐라고 하면 제가 쭉 이 회사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전부 다 배당을 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했습니다. 그 배당 금액이 보통 14억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이걸 회수를 하고 배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는 연말에 되면 현금 흐름표가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투자 활동은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는데, 투자 활동은 매출채권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는 않아도 투자 활동은 꾸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29억 원의 투자 활동을 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요 197억 정도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는 이 매출 채권 회수율에 따라서 이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주요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자, 안정성 지표 볼게요.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지금 현재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152%고요. 비유동 비율은 53%입니다. 부채 비율은요 50%고요. 이제 비율이 총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됐습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자 비용이 원체 낮다 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표 평가는 안정성 지표는 저는 중으로 주겠습니다.
상중 하중에 중으로 주고요.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률이죠. 총 자본 이익률은 62%의 이익률을 반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총 자산 이익률은 4%, 총 자본 이익률은 7%, 매출액 순이익률은 6%. 이거 이상하네요. 자, 총 자본 이익률 수정했습니다. 총 자본 이익률은요. 이게 엑셀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총 자본 이익률은 4%고요. 총 자산 이익률은 4%입니다. 이 두 개는 원래 같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6%예요.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요. 내 자본을 가지고 4%의 이익밖에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이요. 너무 낮죠. 지금 반기에 이 정도면요. 이 수익성은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중에서도 최하를 주고 싶어요. 수익성 지표만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졌을 때는요. 저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이 수익성이 현재는 이렇게 낮지만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의 기대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그러면 이익률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일단 그런 거를 이제 현금 흐름으로 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유입되는 이런 위험들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 지표 자체가 합니다. 그럼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성장을 해왔는지. 매출액 증가율은요 29%고요. 총자산 증가율은 42%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15%예요. 그러면 이 성장세도 좋지 않죠. 그죠? 이거는 전년도 반기에 비해서 지금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직전 3년도를 따져보더라도요. 성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3년 동안 거의 답보 상태다. 이 상태에서 그냥 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박스에서 놀 것이다. 그러면 여름 때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다가 왔다 갔다 조금 하다가 그러면 겨울 때 살짝 반등하다가 결국엔 또 내년 여름에 상승. 그러면 올 여름에 물린 사람들은요. 그거 빠져나오려면 언제를 기다려야 된다?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 내년 여름에도 그 주가는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활동성 지표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 이건 회전율이에요. 그죠?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369%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62%입니다. 비유동자산 회전율은요, 232%입니다. 자, 요거는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 바퀴 돌았다. 재고자산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매출을 세 바퀴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매출액을 재고자산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세 바퀴가 돌아갔다.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도 못 돌아갔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가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회전율을 가지고 왔다. 활동성은 중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 200%가 되면요.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생기는데 요거는 지표평가에서 저는 중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가에서는 중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중하고 하 사이 중간으로 보고요. 저는 이게 수익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요. 저는 그냥 평가를 전체 지표 평가는 하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투자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절대 장투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읽어드린 지표들을 가지고 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지금 적정 주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식을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기초적인 자료들을 넣으면 계산이 되도록 제가 수식들을 다 넣어놨는데 이것들은 제 기준으로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펀은 현재 시장 지표로 따져보면요, 펀은 24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죠? 전년도 퍼가 28이었네요. 조금 줄어드네요. 그죠? 그렇지만 퍼가 지금 현재 주가 1720원으로 따졌을 때 이 주가 수익 배율은 퍼는 24다. 그럼 24면요. 24배다.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현재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장부
장부상이죠. 이거는 장부상 따졌을 때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배율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고평가대 퍼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아요. 자, EPS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3원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자,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요, 지금 현재 1,005원입니다. 이게 얼마였죠? 전년도보다는 높아졌네요. 그죠? 주당 순자산 가치는 몇십은 높아졌습니다. 몇십은 높아져서 1,005원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0.07%, 여기에는 7%. 제가 아까 여기 산출대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여기 넣을 필요 없는데, 제가, PCR 같은 경우에는요, 21배입니다. 이 PCR이라도 낮게 나오면,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PCR이 낮으면요, 상대적으로 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높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자산 비율은 23.50이 나옵니다. 이 BPS 같은 경우에는요, 청산을 했을 때 1,000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730원이니까, 뭐, 1,730원에 사가지고 청산을 했을 때 1,000원을 받는다. 나쁘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지표들을 기초로 해서, 그럼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장부 가치로 제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구했을 때는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요, 1,828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30원이니까요, 거의 뭐 적정 주가, 장부상의 적정으로 계산한 미래 기대가까지 넣어가지고 계산한 적정 주가는요, 1,828원.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름에 물리시던 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금액 근처로 오면 저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이젠 틀립니다. 왜? 자본이 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 개미들의 예수금이요, 5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받아낼 자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본금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도 2400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금들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향후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적정 주가, 장부상의 적정 주가가 제 계산상으로 1,800원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진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한 1-20% 정도의 기대 수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들어가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정 자본 총액은요, 148억 정도가 나오고요. 1,848억 정도가 나오고요. 자본 효율이 되게 낮습니다. 이 회사가. 자본 효율이 낮다 보니까요, 적정 주주 이익도 되게 낮습니다. 적정 주주 이익도 되게 낮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만약에 배당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사내 유보금은 44억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사내 유보금도요, 이 회사가 되게 작습니다. 이 44억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그래도 이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내 유보금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사내 유보금 자체가 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로 봤을 때는 절대로 장투를 하시면 안 된다. 들어가시더라도 짧게 적정 수익 한 1,800원, 1,900원 그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적정 주가 1,800원, 1,900원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서 뭐 먹고 나와야지. 그 이상 기대하시지 마라. 그 이상 기대하시려고 그러면 그때는 여름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 주식이 더 빠져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위험률들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이상 신일전자 재무상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뭐 이거 처음 제가 이 유튜브로 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수식 자체가 오류가 난 것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한 소리 수식이 좀 오류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잘못은 잘못이고요.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뭐 궁금한 재무상태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재무상태표가, 미래 수익률을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 제가 읽어드린 게 꼭 답은, 주식은 답이 없어요. 주식은 생물이잖아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들이, 이 생물들이 어떻게 뭐 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이 재무상태표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언제나 성투하시고, 다들 제 구독자분들은요, 다들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전자 오늘 뭐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거고, 물론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는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살아있는 생물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야지 그것도 갈 수 있다.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귀한 시간 뭐 할애해서 제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아직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눌러주십시오.